나는 길 하나에 무너졌다. 30년 경력의 독일 자동차 경제학자가 말이다. 그날 나는 한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평생 틀렸다고. 도로 하나 때문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페르디난트 두덴회퍼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자동차 경제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자동차 연구소를 직접 세웠습니다. 독일 신문이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쓸 때마다 제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자동차를 압니다. 도로를 압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독일 사람에게 도로는 자존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도로. 독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세계 최고의 도로는 독일에 있다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도 독일에 있다고.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다 우리 독일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만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를 30년 동안 분석해 왔습니다. 현대, 지아, 좋은 차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 차는 잘 만든다. 가성비가 좋다. 품질이 올라왔다.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옵티머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이 차는 잘 만들지. 그건 인정해. 그런데 도로는 다른 문제야. 도로는 100년이 걸리는 거거든.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독일 아우토반은 못 따라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도로는 돈만으로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독일은 그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박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 끝나면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도로요? 별 기대 없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보다 조금 깨끗하면 다행이지. 그 정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제30년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이 매일 타시는 그 고속도로가 외국 전문가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자랑스러우셔도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먼저 독일 아우토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충격이 이해가 가시거든요. 미리 경고드립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 아우토반,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로. 맞습니다. 속도 제한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서 시속 200km로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짜릿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문제입니다. 아우토반은 늘 공사 중입니다. 독일어로 바우슈텔레라고 합니다. 공사 구간. 독일 운전자라면 그 단어만 들어도 한숨을 쉽니다. 공사가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1년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3년, 4년을 끕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속도가 시속 60km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체가 생깁니다. 속도 제한 없는 나라에서 정체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우토반 휴게소요. 라스트 슈테테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았습니다. 화장실은 돈을 내야 들어갑니다. 70센트씩이요. 도로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사람을 위한 서비스는 부실합니다. 우리 독일은 길은 잘 깔았지만 그 위를 달리는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고요.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면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참사입니다. 시속 200km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시잖아요. 독일 사람은 아우토반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자, 이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도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갔습니다. 정확히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이 하나 있었고 부산에도 볼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일단 차가 안 흔들렸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오래된 포장 구간을 지날 때 차가 덜컹거립니다. 그런데 한국 도로는 그게 없었습니다. 친구가 손에 든 커피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차선이었습니다. 도로 위 흰색 선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흰색이 진짜 흰색이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차선은요, 다 회색입니다. 페인트가 달아서요. 비 오는 날 밤에 아우토반을 운전하면 차선이 거의 안 보입니다. 운전자가 자기 차선이 어디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독일 보험보험 회사가 그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인상을 씁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차선이 방금 칠한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차로를 바꿀 때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차선 페인트를 자주 칠하나? 친구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이런데. 한국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달려 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로등이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도로 전체가 다 보였습니다. 어두운 구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요, 밤에 운전하면 무섭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깁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시속 150km로 달립니다. 그게 독일의 밤 운전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도로는 원래 밤에 어두운 거니까요. 저는 친구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에 전기세 아끼지 않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기세? 그게 왜 나와? 한국 사람은 안전을 위해 길을 밝히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요. 글씨가 크고 깔끔했습니다. 디자인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표지판에는 독일어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운전자에게는 그게 공포입니다. 한국은 처음 온 외국인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생각한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충격은 톨게이트에서 왔습니다. 통행료 받는 곳이요. 톨게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속도를 안 줄이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당황했습니다. 시속 80km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야, 친구야, 멈춰야지. 톨게이트잖아. 창문 내려야 하잖아. 친구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멈출 필요 없어. 멈출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차가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시속 80km로요. 차단기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이라고요. 최작은 장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그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카드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 속도로 지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프랑스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비쌉니다.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가면 통행료만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한 번 가는 비용입니다. 왕복하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일반 국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독일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독일 트럭은 톨게이트에서 시스템 오류로 줄을 서는 일이 흔합니다. 영국 다트포드 크로싱이라는 톨게이트는 매일 막힙니다. 차들이 30분씩 기다립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톨게이트에서 멈춰본 적이 없는 겁니다. 줄을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30년 동안 자동차를 연구한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한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꽤 오래됐어. 2000년대부터.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라디오로 정체 정보를 듣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멈추지 않는 도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 그냥 하이패스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미래 기술입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차 안에서 친구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도로 대체 누가 만들었어? 언제 만든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이거 1970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야. 경부고속도로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1970년이요.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1970년? 정말이야. 친구가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1970년 7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가 400km가 넘습니다. 그걸 2년 반 만에 다 깔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1970년에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저는 압니다. 경제학자니까요. 그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400km 고속도로를 2년 반 만에 만들었다고요? 저는 독일 아우토반의 역사를 압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빨랐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에 이미 아우토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30년 이상 앞섰습니다. 저는 늘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원조야.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의 어떤 구간은 1960년대 포장 그대로입니다. 그때 만든 다리를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그 다리들이 무너질까봐 공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끝없는 바우슈텔레의 정체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50년 동안 매일매일 발전시켰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선을 다시 칠하고 가로등을 달고 하이패스를 만들고 표지판에 영어를 넣었습니다. 50년 늦게 시작한 나라가 한 발짝씩 앞서가더니 어느새 우리를 넘어선 겁니다. 저는 그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로서 이건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진 겁니다. 멈춰있던 나라가 매일 달린 나라에게 추월당한 겁니다. 그 차이를 저는 그 도로 위에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기점이 다가왔습니다. 길이 갈라지는 곳이요. 그때 도로 바닥에 갑자기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선, 그리고 녹색 선. 진짜로요. 도로 바닥에 색칠된 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분홍색 선 뭐야? 누가 도로에 색칠한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유도선이야? 유도선이요. 분기점에서 길이 갈라질 때 운전자가 헷갈리지 말라고 색깔로 길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분홍색을 따라가면 한쪽 길, 녹색을 따라가면 다른 길. 그냥 색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로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상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기점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도 분기점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납니다. 한 해에 수천 건입니다. 독일 보험회사가 그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사고 자체가 안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요? 도로 바닥에 색을 칠해서요. 운전자가 헷갈릴 틈을 안 준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천재 아니야? 친구가 검색해서 알려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작한 거라고. 한 직원의 아이디어였다고. 그리고 그 효과요. 이 유도선을 설치한 다음에 그 분기점에서 사고가 16% 줄었다고 합니다. 16%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쁜 게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페인트 몇 통으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저는 그 차 안에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사고가 나면 보호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통계를 냅니다. 보고서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습니다. 발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응하고 한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을 지킵니다.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도로 바닥에 색을 칠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답을 그날 내내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도로 위 전광판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큰 전광판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휴게소까지 몇 킬로미터,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났음,
어느 구간이 정체 중. 다 실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차의 내비게이션이요. 그 전광판의 정보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앞에 사고가 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다른 길을 알려줘 줬습니다. 300m 앞 사고, 우회로 안내 이런 식으로요. 운전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길이 알아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독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라디오를 듣습니다. 진짜로요. 우리는 운전하면서 라디오 교통방송을 듣습니다. 교통방송을 듣습니다. 진행자가 말로 알려줍니다. 오늘 아우토반 5번 도로 공사로 정체. 그러면 운전자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우회로를 계산합니다. 21세기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이요. 벤츠를 만들고 벤베를 만드는 나라가 정작 도로 정보는 라디오로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도로 위 전광판과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먼저 생각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친구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운전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로서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독일이 최고라고 썼던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보고서들이 다 틀렸던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매끄러운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 위에서 저는 제 30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휴게소로 가는 길에 작은 쉼터가 보였습니다. 휴게소보다 작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뭐야? 작은 휴게소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저건 졸음 쉼터야. 졸음 쉼터요. 운전하다가 졸리면 잠깐 들어가서 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졸리면 쉬는 곳을 따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독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독일에서 운전하다 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졸면서 운전합니다. 아니면 다음 휴게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독일 아우토반은 휴게소 간격이 깁니다. 어떤 구간은 한참을 가야 휴게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졸음운전 사고가 많습니다. 속도 제한 없는 도로에서 졸음운전이라니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이 가시잖아요. 시속 180km로 달리다가 1초만 졸아도 끝입니다. 저는 그 사고들을 통계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에 졸음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졸리면 무리하지 말고 잠깐 쉬라고요. 운전자가 1분이라도 더 쉴 수 있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운전자의 목숨을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졸음이 사고가 되기 전에 쉴 곳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졸음 쉼터를 지나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은 운전자에게 강합니다. 졸리면 네 책임이야. 알아서 해. 그게 독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운전자에게 다정합니다. 졸리지? 여기서 잠깐 쉬어.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로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도로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도로를 연구하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의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망향 휴게소였습니다. 친구가 거기서 잠깐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화장실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게소에 들어선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안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거울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호텔 화장실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요. 독일 아우토반 휴게소 화장실은요,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70센트씩요. 그런데도 더럽습니다. 줄독입니다. 그게 독일의 표준입니다.
저는 평생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공짜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빨라졌습니다. 도로가 어마어마했는데 휴게소까지 이 수준이라니. 저는 그날 한국 인프라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휴게소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내가 평생 틀렸어. 한국 도로를 직접 봐야 해. 우리가 한참 뒤졌어.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30년 경력의 자동차 전문가가 쓴 문장이라기엔 너무 솔직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봤습니다. 친구는 커피를 마시며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 사람들 진짜 천재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한국 사람한테는 그냥 당연한 건데.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거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자동차 경제학자가 조수석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창밖만 봤습니다. 저는 그날 저를 한국에 부른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독일이 최고라고 믿으며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여기 데려와줘서. 내 덕분에 내가 30년 만에 눈을 떴어. 친구는 또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독일에 돌아가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가 도로 바닥에 분홍색 유도선 사진을 보여줬더니 동료가 이러더라고요. 페르디난트, 이거 합성이지? 도로 바닥에 분홍색이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 전에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날 도로 하나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지금 제 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그걸 도로 위에서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디테일에 진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냥 도로 한번 깔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가 헷갈리는 곳에 색을 칠하고 멈출 필요 없게 하이패스를 만들고 졸리면 쉬라고 졸음 쉼터를 만들고 화장실까지 호텔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도로 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편을 누군가가 미리 다 생각해서 해결해 놓은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좋은 도로는 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50년 동안 쌓여서 멈춰있던 독일을 넘어선 겁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이번엔 2박 3일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운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매끄러운 도로 위에서 그 분홍색 선을 따라가면서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 길을 그냥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가의 눈에 그건 사람을 가장 깊이 생각한 나라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길이었습니다.